요 페이지는 계속 남겨둘 거라서 나중에 다음에라도 혹시 까먹었다 이러시면 다시 보러 들어오셔도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고 전체적인 블로그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 좀 가장 노출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블로그 콘텐츠 만드는 방법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주에는 이 블로그 안에 요새는 너무나 중요한 게 이미지랑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랑 동영상을 좀 효과적으로 특히 변호사님들은 어떤 이미지를 써야 될지 되게 좀 잘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랑 동영상을 좀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걸 위해서 저는 캔바라는 툴을 쓰는데 이미 뭐 김호동 변호사님 캔바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툴을 가지고 같이 좀 잘 만들어 보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툴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시면 나중에 인스타그램을 하시거나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네, 강의실 링크는 같은 링크니까 항상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단톡방을 먼저 만들려고 했는데 몇 분 이렇게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오늘 끝나고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 노트는 한 주 한 주 보시면 되고요. 미션 보드는 각자 본인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는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렸던 것 중에 변호사님들께서 이제 블로그 말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실 때 필요한 거 영상 몇 개 링크를 해놨고요. 제가 앞으로도 좀 새로운 거 만들 때마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캐나다에 살아요. 근데 한국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시차 없이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선 오늘 이제 각각 채널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나눌게요. 원래는 네이버 블로그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는 거긴 한데 네이버 블로그는 일단 하실 예정이시고 그거 말고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많이 안 하시겠지만 혹시 틱톡이나 아니면 유튜브 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무도. 유튜브가 요새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더라고요. 변호사님들이 유튜브를 또 많이 하셔서 유튜브로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얼굴이 공개가 돼야 되고 좀 콘텐츠를 만드는데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은 블로그로 콘텐츠를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좀 결심이 서시면 카메라 설치해서 사실은 블로그에 있는 이야기를 말로 풀어서 주시면 사실 유튜브 콘텐츠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혹시 네이버 플레이스는 다들 하고 계실까요? 처음 듣습니다. 네이버 저도 플레이스를요? 네. 잘 진짜요? 모릅니다. 이럴 수가. 지도에 확인되는 그게 네이버 네, 플레이스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이버 지도에 어, 확인되는 게 네이버 플레이스예요. 어, 네, 저는 하고 그래서 있다는 걸 몰랐네요.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신데 그 문제는 지금 법률사무소 순항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계세요. 근데 네. 여기 제가 지금 써놨지만 지도를 검색할 때 유리하긴 해요. 일단은 네이버에서 지도 검색,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문 상담을 주로 많이 하기를 원한다 하시면 반드시 네이버 플레이스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방문 상담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한번 워크인이 일단은 중요하지 않으면 워크인이 많지 않다 싶으면은 막 굳이 힘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냐면 사람들이 광화문에 계시다고 하셨죠, 두 분이. 그러면 광화문 변호사, 내가 광화문에 나올 일이 있어 나왔는데 갑자기 변호사 상담을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아니면 음. 광화문 근처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직장이 거긴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이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워크인 손님이. 그랬을 때 이렇게 광화문 변호사 이렇게 누군가 검색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플레이스에 뜨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뭐 김앤장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지도에도 보이고 세종, 김앤장 이런 것들이 광화문 네,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김앤장보다 먼저 뜨는 법률사무소도 있긴 있네요. 아, 다 큰 사무실들이네요, 근데. 네,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도 한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네이버 블로그를 만드신 그 아이디 그걸 가지고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블로그랑 연결하는 방법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쓰시면 예를 들면 이 변호사님이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블로그에 글을 쓰시면 여기 블로그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블로그를 누르면 바로 블로그에 연결이 되고 또 리뷰라는 란이 있어요. 이 리뷰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식당을 가거나 뭐 미용실을 가거나 하면 손님들이 영수증으로 리뷰를 남겨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에 리뷰를 남겨주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이혼 상담 받았는데 막힘없이 상담해 주세요. 이런 리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블로그 리뷰라고 해서 블로그에 쓰신 글들이 연결이 돼서 리뷰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호사님들이 블로그를 작성을 하시고 나서 여기다가 지금 오류가 있다는데 여기다가 연결해서 내 글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이 좀 느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법률사무소들 지도가 쫙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님들 사무실을 등록을 하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름이 이렇게 이혼 전문 변호사 장지연 법률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광화문 변호사를 검색하는 것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을 했을 때 더 앞에 뜰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를테면 그냥 장지연 법률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장지연이란 이름을 모르면 사실 또 검색에서 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하실 때에도 앞에다가 내가 어떤 이름을 붙일까 그것도 플레이스 등록하실 때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셔도 되고 원영주 변호사님도 지금 아마 이름이 그냥 법률사무소 순항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그거 말고 앞에다 특별히 붙이고 싶으신 이름이 있으면 그걸로 앞에다 넣으시면 검색을 할 때 그게 더 걸린다던가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꼭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정할 때 키워드에 신경 쓰시고 블로그랑 연동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SNS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인스타그램 워낙 많이들 하니까 그리고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간단한 짧은 글들을 좀 짧은 칼럼을 쓴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올리시면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특히 뭐 40대, 50대 이 정도 연령대가 아직 페이스북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연령대가 나의 타겟이다 하시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락처예요. 나의 주요 연락 수단이 뭘까? 고객이 나한테 연락을 하고 싶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하는 게 나한테도 편하고 고객한테도 편할지 그거를 확실하게 좀 정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블로그에 글을 쓰고 나서 결국은 연락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연락을 전화를 그냥 주세요. 전화번호 빵 이렇게 해도 되지만 채팅으로 연락 주세요.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아니면 어떤 뭐 질문지 같은 거를 만드셔서 여기다 질문을 넣어주세요. 아니면 네이버 톡이나 뭐
그런 걸로 해주세요. 다양한 연락 옵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변호사님이 업무 처리하시기에도 제일 편하고 사람들도 연락하기 부담 없는 그런 연락 수단을 꼭 결정을 하셔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각자 가지고 계신 수단이 다를 테니까 그거를 잘 이제 선택을 해서 블로그에 쉽게 게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블로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블로그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의뢰인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블로그로 이전에 다른 사무실에 계실 때나 이럴 때라도 블로그를 잘해서 뭔가 그 의뢰인이 생겼다. 이런 경우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변에서라도? 별로 네네네. 손예진 아, 네. 변호사님은, 네, 친한 친구인데 혼자서 막 블로그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한지 얼마 안 돼서부터 그래도 몇 건씩 들어온다고. 오, 네. 근데 잘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수업 듣는 거 부러워하면서 관심 갖더라고요. 네, 어, 어쨌든 블로그가 도움 된다고 저한테 하라고 했어요. 그러시구나. 혹시 어떤 변호사님이세요? 저희 이따가 한번 구경 가게요. 아, 블로그에. 손유정이요. 변호사님하고. 예, 무슨 막 신자매처럼 이름이 네. 그런데, 네, 어머, 네. 아기가 카메라에. 음.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소개나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변호사님들을 찾으시긴 하죠. 워낙 이제 신뢰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긴 해도 갑- 별로 소개를 해줄 만한 분이 주변에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알아보는 걸 워낙 좋아하신 분들, 특히 요즘 고객들은 온라인에서 뭔가를 검색을 해서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뭔가 지출을 하는 게 되게 일상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변호사도 찾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보통은 어떤 사람이 내가 변호사가 필요할 일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 소개를 받아서 확실한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는 게 보통입니다. 보면 정보를 일단 찾겠죠. 주변에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검색 엔진인 네이버에 가서 키워드를 입력할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사람들이 네이버 녹색창에 넣는 글자를 뜻하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뭐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내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인터넷에 뭐 검색을 한번 해보겠죠. 나 이거 재판해야 되나? 아니면 합의 이혼을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이혼 재판이라던가 이혼 소송이라던가 변호사부터 만나야 되나? 이혼 변호사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라든지 배우자 외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 사람이 뭔가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검색어를 넣었을 때 이제 네이버에 검색 결과가 쭈루루 뜨게 되죠. 그거를 보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뭐 배우자 외도 이렇게 쳤을 때 그거를 첫 번째 화면부터 아주 막 100 몇십 몇 번까지 검색 결과들이 쭉 뜨잖아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블로그에서 앞에 한 5개 정도 1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을 클릭할 확률이 가장 높아요. 보시면 저도 이제 일반적으로 뭐 검색을 할 때 보면 뭐 맛집 검색을 하거나 레시피 검색을 하거나 그럴 때 많아봤자 한 3페이지까지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광고 블로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진실성 있는 걸 찾으려고 여러 개를 보긴 해도 막 저 뒤에 10 몇 번에 걸려 있는 거를 저희는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상위 노출입니다. 어떤 기술을 써서라도 상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누를 가능성을 높이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 개 결과가 쭈루루 떠 있을 때 사람들이 뭘 누를까라는 거죠. 뭔가 검색이 됐는데 너무 못생겨서 누르고 싶지 않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워낙 그런 시각에 익숙하다 보니까 누르는 게 많아요. 그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배우자 외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배우자 외도라고 일반인들이 검색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이렇게 쳐야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엄청 많은 광고가 떠요. 이 앞에는 다 광고예요. 유료로. 상위 노출을 돈을 주고 만드는 거죠. 근데 요거는 보통 안 누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여기 뷰라고 보이는 데서부터 이제 블로그를 쓴 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광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광고라고 써 있죠. 요거는 또 돈을 주고 콘텐츠 광고라는 걸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2개까지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 상위의 2가지를 이제 돈을 낸 사람들 걸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이후로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노출이 되는 건데요. 뭐 배우자 외도로 이혼 소송 걸 수 있는 기간, 뭐 외도 상담, 소송 과정을 준비하려 한다면 뭐 어쩌고 막 수많은 이제 글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누르고 싶게 만드는 썸네일 같은 것들, 그리고 제목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근데 요거를 성격에 따라서 본인 성격에 따라서 요거를 누르고 싶으신 분도 있지만 뭔가 좀 진지 않아 보여 만화 같아서 그러면 요건 패스. 요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요렇게 생긴 썸네일을 만들어 볼까? 요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이미지예요. 이런 거를 걸 수도 있어요, 변호사님도. 근데 요거보다는 그래도 이런 평범한 이미지들도 있지만 그래도 좀 아예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 거라던가 이건 방송국 디자인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클릭을 하게 만드는 데에는. 그래서 이런 썸네일이나 이미지, 비디오 이런 거를 이제 또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왔다 쳐요. 우리가 운 좋게 이 사람이 내 블로그에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클릭을 해서 딱 들어갔는데 앞에 뭔가 너무 복잡해. 아니면 한 3줄 읽어봤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금방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정말 뭐 다들 다른 블로그 보고 다른 정보 검색했을 때도 그러시죠. 내가 원하는 게 눌렀는데 아니다. 그러면 바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블로그에 한 3초, 5초 이렇게 있다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도록 가독성을 일단 높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 읽어서 나한테 연락을 결국은 해야 되는 게 저희 목표니까 연락하기 쉽게 전화번호나 뭐 채팅이나 이런 콜투 액션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이 글을 읽고 나서 무엇을 하세요라고 딱 선명하게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콜투 액션을 선명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글이 여러 개 쌓이시면 이혼 소송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뭐 이혼 소송은 반드시 해야 될까요? 이런 글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게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글의 말미에는 더 궁금하시면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혼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라던가 뭐 이혼 소송 시 주의할 점 뭐 관련된 이분이 알고 싶어 할 것 같은 다른 정보들까지 같이 관련 링크를 제공해서 주면 이 변호사님이 정말 이런 것까지 다 나를 이제 조언을 해주실 수 있구나 이런 신뢰 같은 걸 주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일단은 발견이 돼서 우리 글이 인터넷에서 이분을 만날 수 있고 클릭을 할 수 있고 끝까지 읽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나한테 전화를 하든 문자를 보내든 연락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는 이제 상담을 하신 다음에 수임까지 연결을 시키는 그 과정 전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블로그에서는 어쨌든 콜투 액션 전화나 이메일이나 채팅이나 여기까지 유도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키워드, 상위 노출, 카피와 썸네일, 가독성, 그리고 콜투 액션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를 잘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 의뢰인을 만나기에 훨씬 좋은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네, 그걸 하기 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약간 기본 얼개를 우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블로그 운영 전략 수립이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블로그를 이제 막상 운영을 하겠다. 특히 나는 이제 마케팅 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좀 여러 가지 사전 기획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일기 쓰듯이 썼던 이런 블로그랑은 목표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저희는 정말 의뢰인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기 위한 딱 그 목표를 가지고 블로그를 하는 거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는 일단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든 다음에 그 정체성이 블로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정확한 타겟을 결정을 하셔서 그 타겟에게 맞는 글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또 사실 요 브랜드 정체성 정하는 걸 위해서 제가 그걸 미션 보드에 이 과제를 드렸어요. 그쵸? 근데 사실 지금 그 세 분의 변호사님이 요 미션 보드를 다 완성을 이미 해주셨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기 요것들을 이미 고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자신의 특징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분석 툴이에요. 강점은 더 강조를 하고 외부적인 기회가 있을 때는 이 기회를 살려서 나의 강점을 더 부각시키는 요소로 만들고 약점을 어떻게 강점 쪽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위기가 있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요거를 한번 해보시고 나면 내가 어떤 변호사라고 지칭을 하고 사회에 이렇게 딱 사람들에게 내보내야 될지 이거를 좀 판단을 하시는데 되게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의 미션 보드를 공개를 해도 된다라고 괜찮으신 변호사님 계실까요? 같이 보면 네. 제일 좋을 거. 손희진 네. 변호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희진 변호사님의 미션 보드를 한번 보시면 아마 감이 딱 오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해주시긴 하셨지만 여기 이 수학 분석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강점은 영어 그리고 기업 법무 경험이라고 해주셨어요. 상당한 강점이죠. 그리고 약점으로는 1인 사무실이어서 이제 혼자 다 하셔야 되니까 이건 아마 다른 변호사님들도 다 가지고 계신 한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벽주의 또는 우유보다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 때문이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3년 반이 됐는데 블로그를 못했어요. 저도 뭐 한다면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네, 모르겠으니까. 네, 저도 사실 그런 편이라 네. 근데 이거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변호사님들은 사실은 완벽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장점일 수 있는데 저도 비슷한 스타일이라서 그렇지만 자주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성격이면. 근데 사실 SNS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좀 자주 뭔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잘 타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요 정도만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 보기엔 완성이니까 그냥 올려버리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회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거니까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영문 제작서에 대한 영문 계약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되게 큰 기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협은 이제 다른 변호사들도 나의 강점을 가진 변호사가 많아진다라는 게 위협일 수는 있는데요. 네, 되게 정확한 이 수학 분석의 표본이거든요. 이렇게 밑에 거는 외부 요인, 안에 거는 내부 요인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요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나를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수식할 만한 어떤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뭔가 특징적인 뭐 슬로건이랄까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본 몇몇 이제 영어를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뭐 그냥 잉글리시 스피킹 로이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웹사이트 같은 걸 만들기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된 콘텐츠를 만약에 만들겠다 하시면 그냥 그렇게만 하셔도 되고, 뭐 서울에 있는 아니면 광화문 뭐 이런 거를 이제 딱 특징적으로 잡아서 그거랑 잉글리시 스피킹 결합시켜서 뭔가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Korean Business Law라고 아, 네. 뭐 그러니까 코리아도 들어가고 비즈니스로 이렇게 넣는 건 괜찮을까요? 네네네. 블로그 타이틀로? 네. 음, 근데 제가 변호사님 그 손일 변호사님하고 그 얘기를 할 때 꼭 말씀드려야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네이버 검색보다 구글 검색에 훨씬 더 그쵸, 그쵸, 익숙하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근데, 네이버 블로그가 구글에서 검색이 잘 안 돼요. 아, 그쵸. 네. 근데, 음. 티스토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티스토리라는, 그때도 선생님 수업 아! 들을 때 티스토리, 네네네. 예,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 음. 생각에는 영어로 만드는 콘텐츠, 그러니까 영어를 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드셔서 구글 검색을 노리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티스토리도 우리나라 것인 것 같던데, 네, 그거는 구글에 노출이 잘 되나요? 네, 되더라고요. 잘 아, 되더라고요. 아, 근데 네. 네이버는 잘 안 돼요. 티스토리가 또. 예, 저 두 가지를 하려고 해요. 국문으로 된 거는 음,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로 네, 하고, 예, 영문은 좀 다 이제 네이버 블로그는 아닌 거 아니까 다른 데로 따로 이제 네, 좀 공간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영어로는 그렇게 하되 국문으로는 뭐라고 할지 이제 한국 쪽 음. 타겟 세게 또 음. 나를 어필할 때는 어떤 타이틀을 네네네네. 쓸지 그것도 한번 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고요. 이게 사실 어떤 변호사라고 얘기를 딱 하는 게 일종의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음.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다. 아니면 나는 음. 여기 손계준 변호사님은 음. 하도급법 아예 이렇게 블로그 음. 제목에 이렇게 쓰셨어요. 음. 이거를 의도하신 거죠, 변호사님. 네. 하도급법을 완전 파겠다. 난 전문이다. 이렇게 의도를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 타이틀은 잘 이제 하도급법 손계준 변호사의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뭐 이렇게 블로그 이름을 정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도 좀 더 잘 보이게 음, 타이틀에도 써주시고, 뭐 아까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전문 손계준 변호사 아니면 뭐 아예 변호사님 사무실은 어디시죠? 예, 광화문에 있습니다, 저도. 어머, 네. 이번 기수 거의 광화문 기수네요. 음, 광화문 하도급법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그 김호동 변호사님이나 어 여기 아, 죄송해요 변호사님 네, 원영주 변호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원영주 변호사님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타이틀 앞에. 그래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영주 변호사님 아직 전문 분야를 확실하게 뭘로 할지 못 정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수업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혹시 결론이 조금 나셨나요? 변호사님도 하셨던데, 그쵸?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장점, 강점을 좀 인성이나 이런 쪽 태도나 뭐 이런 거가 많고, 네, 예, 전문 분야 브랜딩은 확실히 변호사는 딱 그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소송을 많이 하는가. 예, 근데 네. 아직은, 예, 근데 그런 아직 좀 많은 걸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의뢰인의 친구가 되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친구 같은 변호사 혹은 뭐 위기가 닥쳤을 때 뭐 구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느낌이나 감성으로도 브랜딩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좀 분야가 전문적으로 정해져 있을수록 본인도 편하고 의뢰인 보시는 분들도 좀 선명하게 느끼시기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래서 일단은 블로그 이름 아까 말씀드렸고 슬로건도 좀 나는 어떤 변호사다 요거를 확실하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주현 변호사님도 요거 하셨잖아요. 그쵸? 해보시니까 혹시 딱 정해진 게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했는데, 네. 저도 아직 정확히 마음을 못 정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제 거 공개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틀리게 쓴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 네, 아, 뭐, 공개. 기회나 이런 면에 제가 좀 틀리게 쓴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아직 마음을 정확하게 못 정했습니다. 네. 어, 아, 그쵸. 요거는 약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소규모 법인인 점. 그리고, 네, 다 약점, 내부 요인이라, 외부 요인이 만약에 있으려면, 일단은, 요런 거, 초상권, 요런 거 중심으로 하시면, 요런 뭐 전문가, 다른 변호사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초상권이 더 이상 이제 법적 분쟁이 아니라 뭐 만약에 그냥 예시를 들면 법적 분쟁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됐다. 이런 게 외부 요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다 위로 강점으로 가시고 여기는 다른 기회들. 이럴 때면 요새 유튜버들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져서 초상권 관련한 소송도 굉장히 많아질 전망. 이런 게 아마 이제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잘못 적은 거를 예,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요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요걸로 뭐를 밀 거냐. 그래서 막 진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음, 유튜버 크리에이터 초상권 고민 해결 이런 식으로 네. 네, 아예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걸 한다고 완전히 막 6개월 사이에 내가 완전히 대중에 그렇게 각인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타겟 고객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제가 타겟 얘기를 좀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법인에서 다른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거죠, 김주현 변호사님은. 저는 아니 별산이에요. 아, 네, 같이 별산으로. 일을 안 합니다. 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번 기회에 변호사님들이 다 한번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의 이름에도 넣을 만한 뭐 어떤 변호사다. 그거를 그냥 평범하게 이혼 전문 여성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좀 더 화끈하게 유튜버 초상권 문제 해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지금 손계준 변호사님처럼 하도급법 뭐 전문이라거나 근데 법의 이름을 넣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공정거래법에 보통 그 그게 문제가 될 의뢰인들이 어떤 분이실지 제가 잘 몰라서 아니면 뭐 기업 뭐 거래 전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 이름이 일반인들이 생소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순화시켜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이번에 꼭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그리고 그 슬로건을 프로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반영을 하는 게 좋아요. 뭐 여러분의 친구 힘드실 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뭐 이혼 전문 여성 변호사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시죠. 그러면 기업 뭐 거래에 뭐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런 프로필 문구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틀 디자인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제 타이틀 디자인에도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 디자인을 하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번 기수에는. 제가 근데 누구 거를 봤지? 하나 봤는데 김주현 변호사님 블로그를 혹시 저는 하시지 블로그에 않았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 한번 아마 검색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제가 찾아냈어요. 없다고 쓰셨더라고요. 그쵸? 저희 네네. 신청서에는. 근데 제가 예.
제가 들어오셔도 찾아냈는데, 되는데. 네, 찾아냈는데, 잠시만요. 조금 이따가 한번 보고요. 네. 아니다. 지금 한번 볼까? 근데 이게 블로그 이름을 한번 정하면 나중에 다시 바꿀 수도 있나요? 네, 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타이틀 문과, 타이틀 디자인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 포스트를 작성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은 변호사 소개 포스트 하면 많은 변호사님들이 뭐 사법시험 몇 기, 아니면 뭐 어디 로스쿨, 법학 전문대학원, 뭐 변호사 시험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로펌에서 일했었다, 아니면 뭐 무슨 초등학교 뭐 명예교사다, 뭐 이런, 아니면 무슨 위원회 뭐 이런 거 쭉쭉쭉쭉 경력 그렇게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미가 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막 써놓으면 되게 건조한 정보만 나열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변호사다라는 걸 확실하게 딱 각인시키고 싶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한 편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사실 이 청년들이 하는 그 뭐죠, 자소서 같은 거 많이 안 써보셨죠? 네, 요새 자소서들도 다 그렇게 쓴다고 해요. 자기의 특징을 딱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그런 거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소개글 중에 괜찮다 싶게 본 변호사님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분도 개업하신 지 이제 1년 되신 변호사님이세요. 근데 블로그도 그래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근데 다른 글들을 막 사실 썼다 지웠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요 변호사 소개 글은 계속 이제 안 지우고 있으시거든요. 법률사무소 장우라고 이제 개업을 하신 거고, 대표 변호사 소개라고 쓰셨는데, 제가 요걸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스타일로 쓰는 게 좋은지 요 예시를 그냥 보시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 한 다음에 이력을 썼지만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력은 이력인데 이런 수많은 경쟁과 사건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온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력으로 약간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실력 있는 변호사이니까 나에게 오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거. 그래서 이력을 쓰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 이력을 가지고 내가 내세울게. 이를테면 어떤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뭐 이제 뭐 그런 뭐 지자체라든지 행정부에서 일을 많이 한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이다 하면은 이런 경험 때문에 나는 뭐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은 기관 내부의 어떤 뭐 괴롭힘 문제라던가 뭐 인사 문제라던가 이런 거에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변호사님은 뭐 대형 로펌 출신이어서 나는 큰 건을 아주 능숙하게 잘 다룬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네, 뭐 법제처 같은 데 있었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서 법리적인 해석에 나는 굉장히 능하다. 어쨌든 강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런 이력을 통해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어떤 얘기를 이때까지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써주시고, 의뢰인들은 또 이런 피드백을 줬다. 이런 것도 이제 증거를 약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근데 요거는 이제 잘, 그리고 어렵지 않은 말로 풀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로펌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 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특징을 이렇게 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알아서 생긴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받은 피드백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 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일종의 슬로건을 가지고, 그다음에 실력 있는 변호사다 그러면서 자기를 홍보하는 이런 거를 딱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마지막에 1, 2, 3 특징 1, 2, 3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 사람 되게 실력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그래서 상담 안내 오시는 길 이걸 눌러라. 그래서 눌러보면 전화를 하시던지 직접 찾아오시던지 하세요라고 써 있는. 그래서 요 흐름이 저는 되게 좋다라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분이 수업 분석을 할 때는 그냥 장점 1, 뭐 학부, 좋은 학부를 나왔다. 2, 대형 로펌에 몇 년 근무했다. 3, 1, 2 그것만 있을 거고 뭐 외부 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장점 중에 하나가 의뢰인으로부터 피드백을 잘 받았다. 뭐 이렇게 1, 2, 3 요 장점 3개를 가지고 이렇게 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수학 분석에 있는 그 항목들 중에 하나를 약간 소제목이다 생각을 하시고 편안한 글 이렇게 변호사같이 막 어려운 말을 많이 쓰시는 글 말고 편안하게 사람들이 읽고 따뜻하고 신뢰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글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걸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미지 자료들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요 글을 변호사 소개 포스트를 작성을 하시는 게 저희 이번 주 숙제예요. 이번 주 숙제를 하신 다음에 변호사로서의 비전, 가치관 이런 것까지 한번 넣어서 써주시면 좋고요. 막 전문 분야 자격증 이런 거 있으신 변호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전문 분야 증서 같은 것도 보통 이렇게 스캔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말고 혹시 사무실에 그걸 만약에 비치를 해두셨으면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하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검색에도 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 임명장을 받으셨거나 표창을 받으셨거나 그런 게 있어도 그거를 스캔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좀 조명 괜찮은 데서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게 훨씬 보기에 좋게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타겟 고객에 대한 겁니다. 혹시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한 거를 들으셨으면 타겟 고객을 엄청 이제 목 놓아서 얘기한 걸 보셨을 텐데 나름대로 이제 내가 어떤 변호사다라고 딱 결정을 하셨으면 그런 어떤 사람에게 어필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대략 이제 바운더리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타겟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거는 마케팅에서 기본인데 모든 사람에게 어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 변호사님이 필요한 사람들, 뭐 기업가들만 필요하실 수도 있고 네. 김호동 변호사님 아직 막 이렇게 딱 어떤 거 이렇게 딱 정하신 거 있으셨나요? 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 아직 네. 네. 김주현 변호사님 네. 김주현 변호사님이 기업 쪽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런 네. 쪽을 하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요. 이혼 고민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필요 없어. 음주운전 이런 분들한테 어필할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기업, 뭐 스타트업 하신 분들이나 뭐 약간 기업에서 임원급들 이런 분한테 어필하면 돼. 이렇게 타겟을 좀 좁히는 그런 거를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분을 내 타겟으로 할지 결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긴 한데 일단은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게 계속 운영을 하시기에 이건 블로그를 운영하시기도 그렇고 사무실 자체를 운영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좀 줄여보자라는 건데요. 이걸 한 번에 딱 어떤 걸 만들긴 쉽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몇 가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저희 이 미션 보드에 있긴 한데요. 일단은 홍보의 타겟이 될 고객층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내 메시지가 가야 되냐. 근데 이건 저희 1기 때 같이 하셨던 변호사님께서 작성을 해주신 걸 예시로 가져왔는데 되게 잘 작성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어요. 보면 이분은 3개 정도의 메인 그 타겟을 정했어요. 하나로 정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 명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인도 있을 수 있고 임차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매수인, 매도인 뭐 다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 바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소송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내 행동의 법적 의무가 무엇인지 판단해서 추후 협상이나 소송에 대비하자. 되게 잘한 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하나는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 내 타겟 고객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걸 먼저 고민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뭐지? 이거 두 가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아요. 하나는 부동산 관련한 분쟁이 있다. 두 번째는 소송 가기 전에 준비할 거, 이런 걸 내가 알려줄 수 있다. 소송 가고 나면 당연히 이제 더 할 일이 많겠지만 타겟을 소송은 들어가기 전인, 근데 이거 어떡하지, 고소해버려? 이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딱 맞춘 거죠. 두 번째로 학폭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마찬가지예요. 학폭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뭐 가해자의 경우에 지금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비를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도 나 지금 너무 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 그거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뭔가 고발을 할 수도 있고 뭐 법정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주고 이제 대비할 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타겟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를 만들자라고 제가 그 미션 보드에도 넣어놨는데, 이거는 하나의 인물을 설정하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의 대표적인 나의 의뢰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름, 나이, 가족 관계 이런 것까지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은 김희진이라는 여성분인데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시고 수도권에 살고 가족관계가 남편하고 아들, 딸이 있는 여성분이세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은데 진짜 대박이죠. 집도 가지고 집을 임대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아들이 있는데 약간 학폭 문제가 조금 연루되어 있고, 직장 내 차별도 경험하고 계시면서 시댁과 갈등도 있으신 이런 여성분이다라고 하고, 저희가 주요 활동 공간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분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뭐 맘카페에 주로 계신지, 아니면 뭐 그 대나무숲 막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데 계신지, 아니면 뭐 CEO 모임 같은 페이스북 그룹 같은 데 계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냥. 그리고 관심사가 어떤 건지, 기타 특이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요걸 한번 하시고 나면은 되게 글쓰기가 쉬워지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내가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 마음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변호사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글을 되게 어렵게 쓰세요. 워낙 서면을 쓰시고 어려운 글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잘 못 알아듣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논리가 굉장히 압축적이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래서 글이 길게 안 나와요. 막 되게 막 엄청 개인으로 보기엔 거창한 사건인데 변호사님들은 그걸 한 서너 줄의 요약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핵심만 딱 들어가긴 하지만 재미가 별로 없고 좀 답답한, 읽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네이버에 검색창에서 뭔가 내가 뭐 지금 전세 사기 당했어, 전세 사기 이렇게 검색을 해서 뭔가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20대 전세 사기 당한 친구한테 얘기를 해줄지, 아니면 40대 직장인 여성한테 얘기를 해줄지 느낌 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바이어 페르소나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샘플 하나 더 볼게요. 이건 또 다른 변호사님이 만들어 주셨던 건데,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대표이사, 그러니까 이 횡령 배임 뭐 이런 거 관련한 거를 좀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다른 사내 이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분도 타겟일 수 있고, 이제 병원이나 의원 같은 데서 뭔가 소송을 당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알려줘야겠다. 그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한 이거는 아까도 비슷하긴 하잖아요. 면 임대인이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들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이분은 요거를 한 명이 때려놓는 건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2명을 만들었어요. 한 분은 대표이사이신 50대 남성, 또 한 분은 병원 관련한 40대 남성.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힘드시면 2-3명 만드셔도 되기는 해요. 다루시는 범주에 따라서. 뭐 사실 손주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 사람 1명, 한국 사람 1명 이렇게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의 특징 이런 거를 개인화 하셔서 잘해서 어떤 포스트는 내가 김승엽 씨 읽으라고 써야지, 어떤 포스트는 이현민 씨 읽으라고 써야지, 이렇게 변호사님 스스로는 구분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바이어 페르소나를 만드시는 게 앞으로 진행을 하시기에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하고 나면 대략 블로그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콘텐츠 기획이거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읽을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변호사님들이 되게 이 블로그 되게 잘 썼다 이렇게 느끼시는 블로그는 많은 경우 되게 변호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글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님들끼리는 되게 좋은 그런 블로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타겟 고객이 도움이 되는 정보여야 되고, 이 타겟 고객이 검색할 만한 정보여야 됩니다. 이를테면 아까 뭐 다른 사내이사를 고발하고 싶은 대표이사다라고 하면, 아니면 뭐 사내이사다라고 하면 그분이 관심 있는 주제랑 이런 걸 써야겠죠. 근데 뭐 일반적인 막 뭐 회사법을 막 설명을 한다던가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딱 그분이 딱 집중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혹시 다른 회사에서 이런 건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됐지? 뭐 그런 것만 이렇게 예시를 들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하나 정도 이제 좀 내 주제로 욕심을 내자면 나를 검색한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정보는 좀 넣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변호사 소개 포스트라던가 뭐 이제까지 성공 사례, 뭐 승소 사례 이런 것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정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저 이렇게 잘하니까 저한테 한번 맡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흐름이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로그 메뉴는 주요 송무 영역,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좀 집중해서 하시고 싶은 영역들을 중심으로 메뉴를 만드시고요. 각 메뉴에 어떤 글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이 주제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그 키워드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개별 포스트들은 다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요까지 해서 대략의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게 없으실까요? 김주현 변호사님 잠깐 한 번 더 보고 가도 될까요? 써주신 거? 네, 됩니다. 네. 송무 영역이 되게 좀 이렇게 선명하신 편이라서 이렇게 회사 자문과 언론 소송 관련한 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메뉴를 아직 구성을 안 해주셨구나. 메뉴를 이를테면 뭐 이걸 이제 잘 뽑아야겠죠. 어떤 말로 메뉴를 쓸지. 회사 정기 자문 이렇게 메뉴를 쓰기 약간 어색할 것 같고 기업 자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 검토, 투자자문 요거를 하위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고요. 또 요런 거는 보통은 언론소송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나요? 그러면 언론소송 한 다음에 이제 언론소송, 언론조정 중재 신청,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이런 초상권 관련한 것들은 따로 만들어서 또 메뉴에 넣는다던가. 그래서 메뉴가 요렇게 하위 메뉴까지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변호사 소개라던가 뭐 법률사무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많이 송기순 변호사님도 글이 별로 없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메뉴 구성해 놓으신 건 여기 보여요. 그쵸? 업무 영역에서 그냥 하도급법 이렇게 하셨는데 요거를 업무 영역이라고 하지 말고 법률 정보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법률 정보 해서 정보를 쭉 해주시고 뭐 승소 사례에서 승소 사례를 쭉 놔주셔도 되고 아니면 하도급법에 대해서 하도급법의 일반적인 정보, 승소 사례 이걸 다 모아서 그냥 법별로 하고 싶다 하시면 법별로 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이쪽은 전혀 몰라갖고 그렇긴 한데 고객이 보기에 이제 이 법안과 관련된 거는 이제 변호사님들의 어떤 구분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중소기업인데 이 사람이 하도급법에도 영향을 받고 대리점법에도 영향을 받고 가맹사업법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보기에 알아보기 편하게 뭐 이렇게 가맹점 관련 분쟁, 뭐 대리점 관련 분쟁 잘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건 네. 너무 변호사님들 스탠다드가 있으셔서 약간 그럴 것 같고 이거도 어떻게 하셨더라? 잠깐만요. 여기 옆에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 고군불투 개업 일기 소송 팁 말고 짧은 글은 이런 게 있어요. 구분선이 있어요, 블로그에. 여기 보시면 구분선이 있죠, 이렇게. 요런 선을 가지고 좀 나누셔서 약간 개인적인 고민이나 글들은 그냥 밑으로 해서 한꺼번에 요렇게 여기에 김호동 변호사 해서 이렇게 짧게 두시고 사실 개업 팁이나 이런 게 변호사님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이기도 하고 개업 일기라던가 이런 게 되게 좋긴 하고 저도 되게 재밌게 이걸 읽었는데 막상 고객 이게 수임하고는 1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용 블로그라면 요건 좀 뒤로 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될 만한 분들이 필요한 거 관심 있어 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을 좀 앞에 많이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희 미션 보드에서 아예 블로그 메뉴 구성을 다시 한번 쭉쭉쭉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변호사님 블로그가 해피 뭐 이런 블로그가 있었는데 그쵸?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어디다가 다른 분 아니었나?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더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 내가 여기 넣어놨던 것 같아. 제가 여기 아니구나. 제가 여기 넣어놨네. 아니 변호사님 여기 써주셨나? 옛날에 제가 같이 교육을 할 때, 그때 제가 한번 제일 봤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어쨌든 이거를 리스트를 바꾸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지, 누구였지? 부동산 관련한 메뉴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라고 하셨던 분이 계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듣긴 했었는데 네, 근데 없네요, 지금? 저 법률사무소 순항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 거기 있구나. 네네네. 그러면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네, 구분선을 두시고,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없는 게 더 낫긴 해요. 없는 게 낫죠. 네. 네. 근데 이게 연결이 되나요? 부동산 쪽을 의뢰인들이 네.
부동산과 관련된 의뢰인들이 많이 그거 있으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네네. 싶었는데 업무 영역, 그러니까 전문화라고 하는 게 가짓수가 많으면서 이거 다 전문이다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네. 어느 한 가지만 밀기에는 또 너무 그러니까 좀 걸친다는 개념으로 2개, 3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네네네. 이제 요렇게 3개가 지금 중심이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여러 변호사들이 블로그를 어떻게 하고 그런 그 실무적인 것으로 보실 때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블로그의 전문적인 인상을 주기에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네. 그 송계준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정말 특화되게 딱 블로그를 하셨는데 주변에서 소개나 이렇게 해서 다른 사건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변호사님을 검색하셨을 때 '이쪽만 하시네. 내 사건도 잘하실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좀 선입견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예. 오 어떤 게 더 그니까 바람직한가? 근데 제가 보기에 마케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지만 몇 개를 딱 이렇게 딱 미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소개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어 그런 경우에는 사실 블로그도 블로그지만 아예 웹사이트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그냥 공식 웹사이트는 그런 걸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오시더라도 사실 변호사 소개나 이런 거를 좀 그냥 이렇게 좀 무난하게 쓰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 소개든 뭐든 간에 지금 원하시는 요 분야랑 다른 분야에 그 의뢰인들이 또 어떻게 오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아까 박종훈 변호사님 제가 보여드린 박종훈 변호사님 그러셨던 건데 처음에 부동산인가로 해서 엄청 블로그를 많이 쓰셨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딴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다른 의뢰인들이 다른 영역에서. 그래서 아, 내가 요것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고 또 많이 지우셨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요. 거기 힘이 되는 법률 지식 여기는 목차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목차가 보이니까 네. 제가 전문화하고 싶은 것을 잡았고 그거 이외에 제가 하는 여러 가지 뭐 상담이나 실제 사례나 그거는 다 몰아서 법률 상담 법률 사례라고 상담. 잡은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거 두루 좋은 것 검색하다가 같아요. 여기에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으로 맞아요. 뭐 했던 건데 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의외로 사람들은 목차에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특히 변호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변호사님들 대체로 특징이고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뭘 하든 이렇게 약간 목차 공부를 시작할 때 목차부터 보고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강론을 보고 약간 이런 네. 스타일이었는데 인터넷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검색을 한 다음에 그 검색에 관련된 글로 쏙 들어오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변호사님의 이런 블로그를 목차를 보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차보다는 그냥 그 글 자체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링크를 통해서 관련된 다른 글 같은 걸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그냥 그 글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많이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기획을 해야 되니까 콘텐츠를 기획을 할 때는 그래도 변호사님이 하고 싶은 분야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게 네. 네, 더 좋을 것 같아서 목차를 한번 그렇게 짜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부동산을 왜 여쭤봤냐면 블로그가 보통 주제별로 주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변호사님들 네. 블로그 만들 때 아니면 게시판별로 주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거나. 근데 하나의 주제로 운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더 점수를 잘 받아요. 네이버에서 일종의 점수를 줘요. 블로그마다. 이 블로그는 되게 좋은 블로그야. 전문적이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블로그네? 이런 점수를 매기거든요. 근데 이 점수를 잘 받을 때 중요한 게 하나의 주제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은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사실 다 하나의 주제일 수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아까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여기 지금 김 변호사님처럼
요거 책이 있거나 아니면 원 변호사님처럼 여기도 독서 후기 이런 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제 이 블로그가 법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점수 같은 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이랑 연결이 돼서 오히려 시너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과 부동산 아니면 책을 법과 관련된 것들만 계속 쓰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그냥 없애고 이 법률 관련한 것만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미션 보드에 들어가셔서 전체적인 수합 분석이랑 내 슬로건 그리고 내 변호사 소개 어떻게 쓸지 그걸 한번 더 이제 오늘 이후에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에 대한 건데요. 앞에 제가 잠깐씩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타겟, 그러니까 제가 독자로 설정했던 그 바이어 페르소나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일상 언어를 써서 글을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송계준 변호사님 요거 같이 봐도 되겠죠? 이제 네. 일단 이게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하나도 없고 글자만 있어요. 이런 게 참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읽기에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다 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하나죠. 근데 이러면 되게 읽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짧은 문장을 써주시면 좋아요. 문장을 짧게 쓰고 중요한 내용을 제일 앞에. 사실 요거는 요거 두 개구나.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이 글은 독자를 어떻게 설정을 하셨던 걸까요, 변호사님? 일단 독자를 상정하고 쓴 건 아니고요. 한번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네. 네, 글이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검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네네네.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쓰기 전에 누가 읽지라고 일단 저희가 아까 그 바이어 페르소나 정했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하도급 계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도급 계약을 설명해 주려고 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셨으면 하도급 계약이 일단은 뭐다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요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 성립 추정 제도 요 자체에 대해서 쓰고 싶으면 요거에 관한 요게 여기 지금 엄청 어렵거든요. 일단 원사업자라는 게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원사업자가 뭔지. 그러면 뭐 원사업자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뭐 이를테면 뭐라 그러죠? 대기업 뭐 이런 거죠. 네, 원청. 맞습니다. 네. 원청. 원청. 저는 차라리 원청이라는 단어가 더 이렇게 익숙하거든요. 그럼 원청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그러고 바로 하고 뭐 법정 용어는 원사업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하도급법 뭐의 선박급 의무의 현실 뭐 실제로는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리고 이거의 의미라던가 근데 사실 뭐뭐의 의미라던가 뭐뭐의 현실 이렇게 쓰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하도급법 성립 추정 제도는 무엇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아예 내용이 있는 문장으로 소제목을 딱 구성을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거 김호동 변호사님 것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좋긴 하거든요. 일단 주제 설정을 되게 필요한 주제로 설정을 해주셨더라고요. 일반 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근데 문제는 이거를 설명을 좀 어렵게 하셨어요.
이를테면 농지의 공유자인데 이 경매를 진행하여 대금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변호사님들은 항상 근거를 이렇게 딱딱딱딱 설명하신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판결을 막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앞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제가 열심히 읽질 않았고 잘 모르겠는데 뭘 해야 되는 거죠? 법원에서 경매 분할을 신청하면 되나요?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쓰신 거죠? 들리세요? 네, 이제 들립니다. 아, 예. 뭐 이거는 다른 것보다 이제 앞에 썼던 공유 농지를 분할하는 방법을 읽고 상담을 받은 분이 계셔가지고 네. 이제 그분이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쓴 글이긴 네, 완전 1인을 위한 글이네요. 근데 그래서 경매 분할을 통해 농지를 처분해 버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경매 분할을 통해 농지를 처분하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일단 답을 먼저 주시고 그거에 대한 근거 민법이라던가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일단은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법을 자꾸 얘기하니까 안 읽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 어쩌고 가액이 감손 이게 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물로 분할하면 그러면 잘 모르지만 땅을 이렇게 땅을 알아서 이렇게 나눠 가져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땅을 나눠 가졌던 땅값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차라리 경매 분할을 해라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현물, 분할, 가액, 감손 이런 용어들을 최대한 일상 언어로 바꿔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좋은 얘기일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공유 농지를 분할하는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이거를 지금 스타일 말고 그냥 분할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분할이란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느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청하실 때 쟁점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논쟁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실 때 뭐 이렇게 손해를 보실 우려도 있으니까 변호사랑 미리 상의하신 다음에 신청하세요. 뭐 이런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던가 뭐 이전 판례라던가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안 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야 돼요. 사실은. 거의 읽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진짜 근거 있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티가 나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글들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45세 김철수 씨한테 설명한다. 그것도 글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한다.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상 언어로 최대한 쉽게. 그리고 가독성이 좋은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자마자 몇 개 읽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2갈씩으로 일단 결론을 앞에다 써주세요. 그 다음에 소제목을 많이 써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소제목을 쓰실 때 그 소제목 안에 내용을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분이 다른 걸 다 많이 지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다른 변호사님 원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운동선수 학국이라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셔서 저희 1기 수강생이셨는데 여기 첫 번째 뷰탭 첫 번째에 노출된 엄청난 성과를 얻으신 변호사님이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곽소연 변호사님이라고
이게 제가 이제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쓰신 글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제목에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운동선수 학폭이란 아니면 운동선수 학폭 왜 중요한가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운동선수 학폭이 학교 운동부 문제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이제 소제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왜 이게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처음에 딱 얘기를 해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이죠. 대회 출전 정지 국가대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를 중요한 얘기를 일단 소제목으로 땅 박아놓고 예를 들면 아니면 최근에 뭐 이런 발표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그 관련된 근거들은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참가 제한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된다. 이런 정보들, 구체적인 정보들. 근데 사람들은 이 구체적인 정보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어머 국가대표 안 돼? 우리 애 어떡하지? 이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체육 특기자 자격도 잃을 대학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이렇게 소제목으로 빵빵 중요한 빵빵 이렇게 다 써주는 거죠. 그래서 뭐 보호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뭐 딱히 법안 같은 게 들어가진 않지만 그런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밑에다가 설명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의미 이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써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 그 자격증이든 뭐 감사패든 표창장이든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사진을 잘 찍은 사진은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걸 스캔 뜨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상담을 꼭 하세요. 나는 이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신청하시고요. 상담은 전화 상담부터 하시고 꼭 방문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라고 이제 마지막에는 해야 될 일들을 적어놨죠. 그 다음에 신청은 네이버, 이 변호사님은 네이버 톡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로 신청을 받으세요. 아니면 방문 상담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좀 더 크게 또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학폭 신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절차 안내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된 포스트를 또 한번 놔두고 이렇게 해서 네 상위 노출이 되셔가지고 이거가 작년 1월인가에 저희 1기 부트캠프 참여자셨어요. 작년 1월인가에 쓰셨던 글인데 아직도 상위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 포스팅으로 연락을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도 그렇게 길진 않은 글이거든요. 하지만 소제목을 잘 잡는 거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 만드는 건 이제 이것도 변호사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 카드 뉴스도. 이거 만드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진, 직접 찍은 사진도 넣고 동영상까지 넣었거든요. 그래서 상위 노출이 된 거예요. 키워드를 잘 잡은 것도 일단 중요하고. 그래서 글을 쓸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읽기 편하고 소제목들이 확실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글을 한번 구성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컬러로 강조해라 라는 건데 많이는 안 하셨는데 빨간색을 가끔 쓴 거죠. 학부운동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뭐 원스톱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밑줄을 긋는다던가 아니면 여기도 빨간 색깔. 소제목이 일종의 강조이긴 한데 그 소제목 말고도 빨간 색깔이라던가 밑줄이라던가 굵은 글씨 이런 걸로 이제 강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당연히 넣는 게 좋고요. 이거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글을 읽는 습관이에요. 보시면 요 파란 점이 눈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 동공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렇게 한 연구 결과거든요. 위에만 좀 읽다가 이리로 내려가 버려요, 사람들이. 중간을 안 읽어요, 아예.
동공이 아예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기도 위에 좀 읽다가 여기 중간에 좀 읽다 말고 그냥 또 쑥 내려간 다음에 여기 큰 굵은 글씨만 좀 읽다 말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깨알같이 쓰실 필요 없고 무슨 법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여기 쓰실 필요가 없고 네,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렸지만 콜 투 액션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한 행동, 상담 신청하세요라고 상담 신청을 전화로 신청해 주세요라고 하실지 채팅을 해주세요라고 하실지 아니면 다음 글로 넘어가세요라고 할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 글 쓰는 방법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미션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1번 미션을 요 템플릿을 완성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변호사님의 소개 포스트를 작성을 하시는 거. 요 두 개를 다음 시간까지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수정을 해서 드리고 시간이 되면 사실 같이 보면 제일 좋기는 해요. 다른 변호사님들도 이제 참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제 인터넷이 됐다. 여기 바이어 페르소나 아까 말씀드린 거 채워주시고요. 메뉴 가능하면 구성을 중간중간에 그거 이렇게 구분선까지 생각을 하셔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워드는 이게 다음 시간에 할 주요 주제인데 나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칠 것 같은지 네이버에다가 그거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송계준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하도급법이라고 칠 것 같은지 아니면 뭐 원청과의 분쟁이라고 칠 것 같은지 그게 되게 정말 작은 차이인데 되게 크게 검색 결과에선 차이가 날 거고요.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언어 말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언어로 한번 다들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치마크라고 넣어놨는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어떤 그 블로그를 하시던 나중에 인스타그램을 하시던 유튜브를 하시던 어떤 계정 좀 잘 나가는 계정 혹은 내가 좋아 보이는 계정을 좀 많이 따라하는 거를 처음에 연습 삼아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상적인 어떤 블로그의 모습은 요거다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찾는 것부터가 일종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셨어요. 원영주 변호사님이 넣어주셨던 것 같은데, 그쵸? 네, 맞습니다. 네, 한번 같이 요거를 원영주 변호사님이 제안해 주셨던 블로그를 한번 볼까요? 저도 봤는데 그 블로그가 좋은 것 같았어요. 어떤 기준으로 요거를 선택을 하셨었나요? 이분도 이렇게 뭐 카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색상 이렇게 해가지고 일관되게 포맷을 만들고 작업을 하시는구나 하는 내용이 눈에 잘 들어와서 통일성이 있었고 좀 전문화된 느낌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글의 내용이 어디다 맡겨서 다른 사람이 쓰는 것 같지 않고 변호사님이 쓰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네네. 그런데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호사스럽게 딱딱하고 이렇게 안 읽히는 글이 아니라 잘 읽히면서도 그래서 인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잠시만요. 요렇게 M이 붙은 요 주소는 모바일 주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PC 화면으로 보면 어색하지만 모바일로 볼 땐 요렇게 보인다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썸네일을 이렇게 동일하게 다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글자만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단정하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글자가 작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핸드폰으로 봐도 크게는 안 보이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단정하게 보이는 것 같고 이 변호사님은 요게 지금 제가 폰으로
봤었는데 폰으로 볼 때는 여기 앞에 타이틀이 잘 보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 썸네일하고 이제 요런 그 제목이 짧고 되게 명확하죠. 사실혼 관계도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와 이혼하는 가장 빠른 방법. 그러니까 딱 그 15자에서 20자 정도 사이에 제목을 짧게 하지만 선명하게 딱 구성을 하고 썸네일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PC 버전으로 한번 보면 블로그 타이틀이라는 거를 이분은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CI를 그러니까 뭐였죠? 로고를 제대로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회색하고 요 청록색을 메인 색상으로 삼으셨어요. 저희가 다 세 번째 시간에 이것도 같이 할 텐데 요거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디자인을 다 그냥 이렇게 이 회색 톤과 청록색 톤으로 그냥 디자인을 쭉 하셨고요. 이런 식으로 이 블로그 타이틀을 만들어서 뭐 이런 중요한 메인 메뉴를 밖으로 빼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많은 변호사님들이 요거를 하시는데 저는 처음 시작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모바일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델을 위해서 사실 이제 좀 갖추고 시작을 하신 느낌으로 하시면 좋은데 모바일에서 안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 거의 60, 70% 이상이 모바일로 접속하거든요, 요즘은. 근데 약간 그래서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어쨌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튜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류분에 대한 설명을 아마도 하시려고 요 콘텐츠를 만드셨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유튜브로 말로 하고 그거를 풀어서 글로 쓰면 콘텐츠 2개가 완성.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유튜브가 아마 중심일 거고 유튜브를 하고 나서 글을 쓰셨을 것 같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내용이 있는 소제목을 사용을 하고 여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은 별로 없거든요. 일반인이 보기에도.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글을 쓰시고 사실 요 이미지들은 조금 아쉽긴 해요. 똑같은 이미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모든 포스트에.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은 요걸 이제 새롭게 만드시는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내용 이거는 뭐 내용이 들어가는 양육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 같으면 쓰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뭐 그거를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라서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쉬운 얘기로 이렇게 쭉쭉쭉쭉 써주고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전화 상담하라고 이렇게 커다랗게 써주고 클릭하면 아마 전화 연결이 바로 될 거예요. 모바일에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콜투 액션까지 잘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런 사무실 사진들을 많이 찍어 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 이유는 사진을 넣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디자인한 걸 넣는 것보다 사진을 넣는 게 검색 순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사진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사진 이쪽에서 찍고 저쪽에서도 찍고 위에서도 찍고 아래에서도 찍고 상장 사진도 찍고 계속 많이 찍어두셔서 요모저모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 명함을 붙여주셨는데요. 명함도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면 더 좋아요. 아니면 태블릿이나 폰 같은 데다가 명함 이미지를 이렇게 띄워두시고 그걸 찍는 그런 것도 요새 많이 하거든요. 찍은 사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뻐 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명함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찍는 것도 있고 뭐 태블릿에 이미지를 띄워놓고 찍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디자인되어 있는 파일을 올리는 것도 하고 그래서 매번 포스팅 할 때마다 서로 다른 이미지를 올려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리고 요거 네이버 플레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네이버 플레이스를 이렇게 블로그 안에다가 지도를 넣으면 네이버 플레이스에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도 이 블로그를 볼 수 있고 블로그에서도 플레이스로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그게 됩니다.
여기는 사실 블로그가 아니라 웹사이트를 연결을 하셨어요. 플레이스에는. 그런데 여기 리뷰에 가면 블로그 리뷰 가보시면 여기에 블로그에 쓴 글이 뜨게 돼요. 보이시죠? 사실혼 관계 위자료 어쩌고. 이게 아까 저희가 봤던 블로그잖아요. 이 블로그에서 저 지도를 첨부를 하면 이 플레이스랑 자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시간, 그러니까 아까 1시간이 지나고 한번 쉴까 하다가 안 쉬었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쉴까요?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시죠? 늦은 시간이라. 잠시만요. 아까 손유진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손유정 변호사님? 손유진 변호사님이 사실 이거 벤치마킹으로 보여주신 거는 블로그가 아니라 네, 맞아요. 웹사이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네. 완전 다른 거 네. 같고, 블로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변호사님의 블로그가 어떤 거를 주로 하시나요? 이 손유정 변호사님. 건설이랑 입찰? 법무법인 시완인가요, 혹시? 네, 맞아요. 아, 네. 여기 법무법인 시완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 이름을 법무법인 시완 조달 입찰 네, 맞아요. 연구소라고 이거예요. 네, 네. 네. 아예 조달 입찰 이거를 중심으로 네. 하시는 네, 네, 분인가 봐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여기는 일단 이렇게 타이틀 잘 만들어서 넣어주셨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분야를 이렇게 크게 메뉴로 그냥 뽑아요. 그래서 요 메뉴를 누르면 여기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왜 이렇게 만드냐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옆이 뻥 뚫린 블로그죠. 근데 변호사님들 거 보시면 다 그러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이번에 3단 블로그를 쓰고 계세요. 오른쪽엔 카테고리, 중간엔 글, 왼쪽엔 또 뭐 포스트 이렇게 지금 이건 너무 옛날 거이긴 하지만 김 변호사님 그래도 2단 왼쪽에 카테고리, 오른쪽에 글 이런 식으로 송계준 변호사님도 2단 카테고리 글. 근데 이런 게 요새 유행이 좀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뻥 뚫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더 편하게 여기거든요. 답답해 보여요. 옆에 뭐가 있으면. 근데 저희는 너무나 이 목차가 보여주고 싶잖아요. 변호사님들의 특징인데 목차가 너무나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읽다가 목차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스타일이 아니니까 좀 포기를 하시고 그 대신 내가 목차가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 중요한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다 빼는 거예요, 목차를. 그리고 여기 옆에서는 목차를 찾아볼 수 없게 이런 식으로 보통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쭉쭉쭉 하시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블로그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맨 밑에 여기에 이제 이런 목차나 이런 게 다 나와요. 근데 요 밑까지 내려오는 사람들이 없을까 봐 위에 블로그 디자인을 해서 목차 같은 걸 그렇게 빼놓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어차피 근데 모바일에서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모바일을 더 신경 쓰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요 블로그가 잘 돼서 많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문의라던가 이런 게. 네, 그렇게 네네네. 들었어요. 네. 그러면 요런 것들을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만드시는 거고, 이 썸네일을 일단 별도로 만드셨고, 감리자, 와, 감리가 되게 막 벼슬이라고 잘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이게 어렵거든요. 이 글도 엄청 법률적인 용어가 많고. 근데 일단은 이 영역 자체가 되게 특별한 영역이고 이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네,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라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쪽 영역을 제가 전혀 몰라서 어쨌든 네. 또 요런 거를 따로 디자인을 하셨네요. 요건 맡기셨을 수도 있고 직접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요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요것도 그 캔바를 쓰시면 쉽게 디자인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필요할 때 이런 거를 썸네일뿐만이 아니라 요런 것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2022년 네. 여기도 요새 청록색 유행인가 봐요. 청록색으로 또 디자인을 하셨네요. 근데 건축 쪽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세련된 디자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골라주신 변호사님 계셨던 것 같은데 김지훈 변호사님 골라주셨었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안 골랐는데요. 네네. 혹시 제가 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듣다가 저는 네. 문혜정 변호사님 블로그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는 제가 생각이 안 났는데 네. 문혜정이요. 문혜정 변호사님. 저 모르는 변호사님. 나 안 뺄 거야. 여기 보면 그 블로그가 바로 책을 나오진 쓰셨네요. 않는데 네. 엄마. 잠시만요. 야, 너 조용 좀 해. 올라가시면 이렇게 엄마 정신 차린데 이거 다 이름이야? 너 좀 저리 갈래? 이게 이분이 네. 문혜정 변호사의 인스타나 브런치에 들어가면 저는 인스타에 네네네. 방금 핸드폰으로 들어갔더니 본인 브런치랑 블로그랑 그리고 네네네. 이분이 그 레터를 쓰시나 봐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이렇게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네네네. 어떻게 만드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인스타에서 봤는데 링크트리. 작가 소개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런 화면이 나올까요? 근데 이분 블로그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아니면 여기 블로그 나오네요. 네. 오, 너무 깔끔하다. 이분이 보면 이제 그 법률이랑 본인 뭐 일상 이야기랑 같이 블로그에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좀 약간 이렇게 블로그를 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실 네네네. 아까 그 원영주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그 2가지 주제로 하는 거 그런 거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사실 저희 애들이 아니, 제가 괜찮아요. 이제 다시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되게 일단 퍼스널 브랜딩이 글 쓰는 변호사 약간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그쪽으로 출간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 변호사님들 중에는 이제 송무를 많이 하는 그런 거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변호사 업무 말고, 작가로 아니면 강사, 뭐 이런 식으로 좀 영역을 확장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변호사님은 사실 인스타도 하시고 브런치도 하시고 그래서 브런치 쪽에서 이제 글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 작품이나 이런 일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많이 고민 같은 걸 풀어 놓으시는 것 같고 이쪽은 그래도 약간은 그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요. 글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한 달에 지금 1월 달만 해도 벌써 4개를 올리셨어요. 네, 사실 블로그든 뭐 인스타든 유튜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자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 자주 올리는 블로그를 가지고 계시고 되게 글이 많잖아요. 그래서 300 몇 개였는데 289개의 글이 있으니까 꽤 오래 전부터 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면서 블로그의 지수랄까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쌓인 게 많은 블로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블로그 지수라는 게 어느 정도만 올라오면
어떤 주제로 글을 써도 다 잘 되거든요. 다 상위 노출이 돼요. 그래서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하면 올라가기가 그러니까 점수가 붙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일상이랑 이런 것들을 섞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더라도 처음에는 좀 집중을 해서 하나의 영역에 대한 거를 많이 올려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전 한 3개월 정도는 좀 특정한 영역을 많이 올려놓으신 후에 그 뒤에 이제 다른 걸 좀 섞어가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법률과 관련된 것들 보면 운영 리포트 이런 거를 가지고 쓰셨네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많이 회자가 되는 뭐 그때 우영우 뭐 이런 거 떴어요. 우영우에 대해서 쓰거나 뭐 오은영 리포트에 대해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법률적인 것들을 하고 여기 보시면 앞에 들어올 때 이런 되게 편한 글이 있어요, 일단.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어떤 예시들을 이렇게 올려주니까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약간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되게 편하게 나왔어요. 처음부터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추행이란 어쩌고저쩌고 이걸로 시작했으면 안 볼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앞에 좀 이렇게 뭐 말랑말랑한 방송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단 앞에서 나가지 않게 잘 해주신 것 같고, 게다가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이니까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던가 이런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인용구라던가 이런 거를 잘 써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읽기 되게 편하게 만들어 주셨네요. 이런 블로그를 진짜 좀 그걸로 삼아서 벤치마킹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는 어쨌든 좀 더 법률 정보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올려주시고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옆이 뻥 뚫린 한 단짜리 구도잖아요.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필을 어떻게 적었나. 딱 여성 성폭력 이혼 변호사라는 게 일종의 저희가 정하려고 했던 슬로건이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어쩌고저쩌고 아이를 키우며 작가의 꿈을 키워가는 감성적인 사람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변호사 소개 글들을 쓰시면 되게 잘 쓰시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요런 막 출간 소식도 그렇고 위촉장 받으신 것도 그렇고 이런 게시판을 하나 만드셔서 여기다가 쭉쭉쭉 쌓아 주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 소개 너무 궁금하다. 변호사 소개는 그냥 이거예요. 다른 저도 사람들 소개는 안 봤는데 아까 올려보시면 변호사 소개 글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블로그에서 소개 글은 안 봤는데 요건가요? 여기 아닐까요? 네네. 네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가치 이런 거. 일을 대하는 자세, 가치 이런 거 중심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변호사, 여성 성폭력 이혼 변호사고 읽고 쓰고 의뢰인과 한 팀을 이루는 변호사.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 방법 안내로 바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앞에 그 짧은 양력 그 부분하고 이걸 섞어서 쓰셔도 되고 양력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누르시고 상담을 하고 싶은 분은 여기를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 주셔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 방법 안내 포스트가 따로 있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상담 원칙이라던가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신청 방법, 뭐 혜택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것도 다 쓰셨네요. 뭔가 철학에 대한 글들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게 좋으냐 하면 또 글을 쓰시다 보면 어떤 글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남길 수도 있지만 어떤 글은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뭐 상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냥 링크만 딱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글에 다 그 전화번호를 빵빵빵 박으면 너무 상업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 포스팅으로 유입을 시키는 용도의 글을 쓰시기도 하시고 뭐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글을 쓰시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이런 상담 방법 글도 꼭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 변호사님도 블로그도. 그리고 저도 하나 정도 보여드리면 안 나왔나? 제가 요 밑에다가 저희 이 강의 노트 밑에다가 오늘 본 블로그들은 다 링크를 추가해서 넣어 드릴게요. 혹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넣어놨네. 제가 보여드릴 거는 김세라 변호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젊은 변호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다른 강의 때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이세요. 근데 블로그도 되게 친숙하게 잘 하시고 정말 이거 뭐 디자인 되는데 디자인이 제가 보기에 예쁘진 않지만 어쨌든 디자인은 하셨죠. 정말 많이 하세요. 열심히. 지금 1241개의 글이 이미 블로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님도 그렇게 남이 작성해 주시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막 하루에 몇 개씩 글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뭐 활발하게 막 글을 올리시는데 좀 딱딱하긴 하네요. 국가 배상 책임의 본질, 공무원의 개인 책임. 이거는 일반인이 읽으라고 한 글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정리를 하신 거죠? 이런 글은. 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글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글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저도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이 김세라 변호사님 블로그가 검색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블로그 글을 성의 있게 쓰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런 식으로 쓰면 이제 시간을 적게 해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글과 적게 걸리는 글을 적절히 혼용을 해서 어쨌든 많이 올리고 또 이제 이제 성의껏 쓰는 글은 성의껏 쓰고 이런 게 좋은 건지. 근데 성의껏 그 블로그를 작성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올릴 수는 없고 되게 드문 이러한 빈도수로 올릴 수는 없을 텐데 네. 거기에 절대로.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그냥 키워드를 넣어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엄청 검색이 많이 되던데요. 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시니까 그냥 검색이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근데 저런 글은 금방 쓰실 수 있나요? 제 그런 생각에 아까 같은? 앞에 그런 거는 어. 그냥 뭔가를 보고 이렇게 저는 이분을 잘 음. 모르지만 음. 그런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인이 보라고, 그러니까 예비 의뢰인이 보라고 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키워드가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이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넣어주시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좀 친절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야 뭐 법안이니까 그냥 이렇게 넣고 뭘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업체가 한 거네. 네, 업체가 한 거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틀린 거를 쓰는 업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법안 번호도 다르게 막 제가 다른 변호사님이 거 보다가 사기죄 번호를 틀리게 썼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그 변호사님 보고 내 블로그인데 이렇게 돼 있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것도 그냥 업체가 쓴 거 같긴 한데 아까 거보단 이게 그래도 성의 있는 글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유튜브가 일단 중요하니까 유튜브를 노출시키는 용도로 많이 쓰신 것 같네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제 생각에 이거 그냥 여기 이때도 거의 그냥 업체한테 주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예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성의 있는 글을 더 이를테면 아까 보신 그 글 있잖아요. 그런 약간 논문처럼 정리해 놓은 글. 그런 글은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진짜 막 현학적인 일반인들이 아니면 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의 의미로 입장에서 딱히 크게 효용이 있는 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누가 의뢰를 할까?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된다고 한 거는 일단은 블로그 지수라는 게 높아져야 검색에 걸리는데 검색에 걸리는 블로그가 되려면 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빈도수와 양을 너무나 성의 있는 글로 다 메꾸기 어렵다는 말씀이 너무 맞고 특히 변호사님들 진짜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 그래도 초반에는 조금은 성의 있는 글을 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고 짧은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안 드시는 글을 올리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한 2개 하나, 3개 하나 정도로 그 양을 좀 조절하셔서 올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 다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글은 안 올리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카페나 다른 블로그 브런치 뭐 이런 걸 운영을 만약에 하시는데 여기다 내가 브런치에 올린 글을 블로그에도 올리고 싶다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2개를 다 올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검색 엔진 돌아다니다가 똑같은 게 2개네 하면은 얘가 누가 얘를 거 베낀 거야라고 해서 아예 검색을 누락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의 있게 쓰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블로그를 좀 어느 정도 올려도 올려면.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를 열심히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대로 쓴 글을 계속 올리고 싶다 보니까 아예 블로그에 글을 못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반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가능하면 성의 있는 글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희 요 미션을 잘 수행하시는 걸로 하고 요 밑에 보시면 아까 그 옆에 뻥 뚫린 1단짜리 블로그를 세팅하는 방법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렇게 바꾸고 싶으시면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하면 메뉴가 옆에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가야 보이니까 요거는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하나 지켜주세요. 요거. 페이지당 글이 하나로 나오게 설정하시는 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조회수가 아까 근데 여기 그 누구지? 아까 건축하셨던 그 변호사님 보니까 글 여러 개가 한 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조회수가 하나, 이렇게 3개 블로그 포스트 3개 봤는데 하나 본 걸로 카운트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것만 좀 그리고 프롤로그도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프롤로그를 설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변호사님처럼 되거든요. 아니다. 이 변호사님이 아니었네. 아까 다른 변호사님 계셨는데 앞에 표지처럼 약간 요렇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큰 거 하나 나오고 목록이 이렇게 쪼로록. 네, 일반적으로 그냥 블로그를 쓰시면 블로그는 가장 최근 글 하나가 앞에 딱 보이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목차를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여기 있는 프롤로그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간단한 기술적인 거니까 혹시 해보시고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그냥 개인 톡을 주셔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요거는 반드시 한번 보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도 2시간이 벌써 됐는데요.
첫 번째 미션 보드하고 그다음에 그 소개글 꼭 완성을 하셔서 보내주시고요. 그 미션 보드 중에 제가 안 되셨던 분들 계신데 제가 다시 넣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김주현 변호사님은 사실 없으셔서 예전에 쓰시던 게 여기 밑에 보시면 요 블로그 현황 분석 템플릿이라고 넣어놨어요. 마지막에 요거를 누르시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블로그를 분석을 해서 이 콘텐츠 선호도, 유입 경로, 분포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해당 항목을 캡처해서 이미지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이를테면 제 블로그에는 40대 여성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타겟 고객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운영을 좀 하셨던 변호사님들, 그러니까 원영주 변호사님하고 김호동 변호사님, 김주현 변호사님 너무 옛날 거여서 조금 그러실 수도 있고 두 분만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송계준 변호사님 지금 하나니까 글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요거까지 가능하시면 하셔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혼자 오늘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좀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네, 다음 시간에 제가 단톡방도 오늘 바로 만들 테니까요. 더 많이 친하게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